요? 할머니, 보이스피싱 같아요. 얼른 전화 끊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매우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말투였어요. 검찰청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저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살아왔는데. 네, 무슨 일이시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순덕님 맞으시죠? 생년월일 68년 2월 5일 맞으시고요. 네, 그런데요. 할머니,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는 말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할머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니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뭐라고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범죄 조직이 할머니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예 도용이요? 그게 무슨... 할머니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 통장으로 총 15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세탁됐습니다. 현재 137명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15억 원, 137명의 피해자.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할머니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공범.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억울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은행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범죄자가 되다니요. 할머니, 저희도 억울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고객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뭔가요? 고객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과 섞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 계좌가 깨끗하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 확인하면 무죄가 증명되겠죠. 지금 당장요? 네. 지금 안 가시면 오늘 오후 5시에 계좌가 압류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영장이 발부됩니다. 압류, 영장.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고객님, 은행에 도착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건 검찰 수사 사항입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한테도요. 네, 알겠어요. 수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네,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넣었죠. 손이 떨렸지만 서둘러야 했습니다. 오후 5시 전에 은행에 가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다고 했으니까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은행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분 만에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은행이죠. 저는 숨을 고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침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착하셨습니까? 남자가 바로 받았습니다.
네.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대로만 하세요. 은행 직원한테 절대 이 전화에 대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창구로 가세요. 그리고 통장 정리하러 왔다고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대기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3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요. 남자는 계속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지금 대기 중이시죠? 네, 진정하세요. 떨리는 모습 보이시면 은행 직원이 의심합니다. 네.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4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저는 일어나 3번 창구로 갔습니다. 30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요. 직원이 저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전화하면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핸드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통장 정리하러 왔다고만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네. 통장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액 조회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출금하려고요. 핸드폰 너머 남자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출금하실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하세요. 500만 원이요. 현금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체할 거예요. 어느 계좌로 이체하시나요? 직원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메모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예금주 이름 확인하셨어요? 네, 이체하기 전에 예금주 이름 확인해 드릴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금주가 누구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확인 안 해도 된다고 하세요. 알고 있는 계좌라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고 있는 계좌예요. 그러세요? 그럼 이체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이체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황급히 창구를 떠났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첫 단계 완료하셨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은행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세요. 10분 후에 다시 들어가셔야 해요. 왜요? 왜 또 가야 하나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에서 의심합니다. 나눠서 해야 안전해요. 저는 은행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제 돈 500만 원이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검찰청 보호계좌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불안이 밀려왔지만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무죄를 입증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1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세요. 이번엔 1000만 원 이체하세요. 1000만 원이요? 네. 같은 창구는 피하시고 다른 창구로 가세요. 알겠어요. 저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52번이었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5번 창구로 불렸습니다. 40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체하려고요. 얼마나 하시나요? 1,000만 원이요. 남자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0만 원은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고객님, 1,000만 원 이체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어디로 이체하시나요? 저는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아까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예금주 확인하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혹시 대출 상환이나 투자 관련이신가요?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가족한테 보내는 거라고 하세요. 가족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이체 완료됐습니다. 또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총 1,5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제 한 번만 더 하시면 오늘은 끝입니다. 한 번 더요? 네. 마지막으로 1,500만 원 이체하세요. 1,500만 원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할머니, 오늘 안에 끝내야 합니다. 오후 5시 넘으면 계좌 압류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은행 문 닫는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저는 다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2번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체하려고요. 1,500만 원이요. 여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3번째로 은행에 온 저를 기억한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오늘 여러 번 오셨죠?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금액이 큰데.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세요. 빨리 처리해달라고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고객님,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가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혹시 제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세요. 가족 일이라고요. 빨리 처리 안 하면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 일이에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직원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려요. 이 계좌 예금주 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예금주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여직원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요? 이체 완료됐습니다. 또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총 3,0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이제 끝난 건가요? 오늘은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진행하셔야 해요. 내일도요? 네. 고객님 계좌에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전부 보호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전부요?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건가요? 고객님 통장에 2억 원 정도 남아 있죠? 그거다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억을 전부를 옮기라고요? 그건 너무 많은데요. 고객님, 전부 옮기지 않으면 무죄 입증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범죄 수익금과 섞였다고 의심받아요. 하지만 고객님, 지금 포기하시면 오늘까지 하신 게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피의자로 입건돼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하겠어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오늘 일 절대 누구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특히 아드님한테요. 가족이라도 수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제 돈 3천만 원이 어딘가로 빠져나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검찰청이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까요?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지금 멈추면 오늘까지 보낸 돈도 못 찾고 저는 범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떡하죠? 계속해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덕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박진수입니다. 김재은 검사님 상관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김순덕 씨, 내일 꼭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구속영장.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특히 아드님한테요. 네, 김민수 씨, 42, 대기업 다니시죠? 어머니가 수사받는다는 거 알면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 정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은 조용히 협조하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들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요즘 전화도 잘 안 하시고. 엄마, 무슨 일 있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저녁 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너 바쁘잖아. 엄마, 시간 낼게요. 오늘 꼭 뵙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떡하죠? 아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오전 10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이라는 그 남자였습니다. 고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5천만 원 이체하셔야 합니다. 은행 가세요. 5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은데요. 고객님, 빨리 끝내야 합니다. 오늘 안에 최대한 많이 옮기세요. 알겠어요. 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창구로 불렸습니다. 어제 봤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어머, 고객님. 어제도 오셨었죠? 네, 오늘도 이체하시는 건가요?
네, 얼마나 하시나요? 2천만 원이요. 여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3천만 원, 오늘 2천만 원. 혹시 정말 괜찮으신 거 맞나요? 네, 괜찮아요. 고객님, 실례지만 제가 지점장님 모셔올게요. 금액이 크셔서. 여직원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점장 부를 필요 없다고 하세요. 빨리 처리해달라고요. 화내세요. 지점장 부를 필요 없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간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직원이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저는 황급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총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나머지 전부 옮기시면 끝나요. 나머지 전부요? 네. 할머니 통장에 1억 8천만 원 정도 남아있죠. 내일 다 옮기세요. 1억 8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아요.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검찰 수사가 내일까지 끝나야 해요. 늦어지면 영장 발부됩니다. 하지만 할머니, 지금까지 5천만 원 보냈잖아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그 돈도 못 찾고 할머니 범죄자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하겠어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곧 올 겁니다. 어떡하죠? 들키면 안 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수척해지셨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뭔가 있죠? 말씀하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아들이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우셨죠? 아니야, 엄마, 저 아들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엄마, 아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아들 품에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들이 사온 치킨이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뉴스 봤는데 노인분들 피해가 엄청 많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알겠어. 검찰이나 경찰 사칭해서 돈 요구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정부 기관은 전화로 돈 요구 안 한대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전화로 돈 요구 안 한다고요? 그럼 저한테 전화한 그 사람은 혹시 저녁을 먹고 민수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몸 조심하세요. 이상한 전화 오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응, 알았어.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부 기관은 전화로 돈 요구 안 한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서 인터넷에 검찰 사칭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써 있었습니다. 대신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가짜 검사 행세로 노인 수억 원 편쥐, 보호 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겁니다. 5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30년 은행원으로 일했는데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었거든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습니다. 모두 그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오늘 안 하시면 영장 발부됩니다. 할머니 아드님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이스 피싱이라는 걸. 오전 9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오늘 꼭 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검색해봤어요. 검찰청은 전화로 돈 요구 안 한대요. 보호계좌 같은 것도 없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알았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정중한 말투도 사라졌습니다. 제 돈 돌려줘요. 돌려줘. 이미 다 썼는데. 5천만 원. 당장 돌려줘요. 할머니, 그거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못 찾아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세요. 우리 중국에 있거든요. 한국 경찰이 뭘 어떻게 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들 조심하세요. 할머니, 아들 회사 주소 알거든요. 민수한테 손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뭘 어쩔 건데요?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어떡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민수야, 엄마 큰일 났어. 엄마. 뭔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셨어요? 응. 엄마가 5천만 원 잃었어.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후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아들 품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전화가 온 것, 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한 것, 5천만 원을 잃은 것, 아들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너까지 연루될까봐 그 사람들이 너를 위협했어. 엄마.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네.
지금 당장 경찰서 가야 해요. 아들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1시간 후, 저희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끌고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어요. 경찰이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전형적인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아요. 제 돈은 찾을 수 있나요? 경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천만 원. 영영 못 찾는 건가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오늘은 제가 엄마랑 같이 있을게요. 민수야, 회사는? 오늘은 조퇴했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경찰이 수사할 거예요. 범인 꼭 잡을 거예요. 하지만 돈은 못 찾는다고 했잖아. 엄마, 돈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뭐라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5천만 원은 안 되지만 절반은 드릴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내 돈이잖아. 내 가족 생활비잖아. 엄마, 돈도 제 돈이에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제가 5천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번호였습니다. 아들이 제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 번호가 그 사기꾼들이에요? 응. 받지 마세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끊기고 또 걸려왔어요. 10번, 20번.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드님이시군요. 김민수 씨 맞죠?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내 이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드님 회사, 집 주소, 아이들 학교까지요. 감히 우리 가족을... 민수 씨,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죠. 취소하세요. 뭐라고요? 신고 취소 안 하면 민수 씨 가족이 위험해질 겁니다. 아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이 나쁜 놈들아! 할머니, 신고 취소하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절대 안 해! 경찰이 너희 잡을 거야?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협박이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이들 학교에서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어. 학교 앞에 낯선 남자가 계속 서 있었대. 우리 아이들 사진 찍는 것 같았대. 지금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왔어. 애들은 괜찮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아들 가족을 미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오후에
보이스피싱 신고했던 김민수입니다. 범인들이 제 아이들을 미행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아들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저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경찰이 순찰 돌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들 가족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새벽 2시쯤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전화하려 했지만 그때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덕, 문 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로만 듣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아들이 저를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제가 경찰 부를게요. 아들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쾅, 쾅. 누군가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사람들이야?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문 밖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얼굴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서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범인들이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에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함께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 가족 전체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잘 돌봐줬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손주들을 데려가는 꿈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범인들 계좌 추적했습니다. 국내 계좌 하나 찾았어요. 정말요? 그럼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좌로 범인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번호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덕 할머니죠?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이 이체한 돈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돌려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경찰 신고 취소하세요. 그리고 3천만 원 더 보내세요. 3천만 원이요? 왜요? 당신이 이체한 5천만 원 지금 동결됐어요. 해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해요. 아들이 손을 흔들며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끊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수료가 3천만 원이나 돼요. 네. 3천만 원 보내주시면 5천만 원이랑 합쳐서 8천만 원 다 돌려드릴게요. 또 다른 사기였습니다. 돈을 돌려준다며 더 뜯어내려는 수법이었죠. 민수가 메모지에 뭔가 적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시간을 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안에 보내셔야 해요. 내일이면 계좌 완전히 동결돼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세요. 대출요? 네. 어차피 8천만 원 받으시면 갚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계속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계속 통화하세요. 아들이 다른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은행 가세요. 대출 받아서 이체하세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알겠어요. 준비하고 갈게요. 빨리 하세요. 2시간 안에 이체 안 하시면 기회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이 역추적하고 있대요. 조금만 더 통화했으면 위치 잡을 수 있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근데 엄마, 이 사람들 정말 악랄하네요. 20분 후 경찰이 민수 집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방금 통화 녹음됐습니다. 이거 명백한 2차 사기 시도예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미끼요? 네. 범인들이 다시 전화하면 은행 간다고 하세요. 저희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엄마, 민수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 사기꾼들 안 잡혀. 다른 사람들도 당할 거야.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후,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옆에서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은행 가셨어요? 네, 지금 준비 중이에요. 빨리 가세요. 시간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어느 은행으로 가면 되나요? 아무 은행이나 가세요. 대출 받고 바로 이체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은행으로 가시죠. 저희가 선배치하겠습니다. 30분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지금 들어가세요. 대출 신청하세요. 알겠어요. 저는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2명이 창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창구로 불렸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앉았습니다. 대출 신청하러 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때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객님 신용등급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유리창 너머로 경찰들이 누군가를 쫓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경찰 3명이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범인 1명 잡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유리창 너머로 범인 조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이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너 이름 뭐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한테 전화한 거 맞지? 은행 앞에서 뭐 하고 있었어? 남자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자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보니까 중국 번호가 여러 개 있네. 조직 범죄구나.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너 혼자 한 게 아니지. 위에 보스가 있지? 지금 자백하면 형량 줄여줄 수 있어. 안 그러면 너 혼자 다 뒤집었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심부름? 내 조직에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해서. 조직이 어디 있어? 중국이요. 저는 국내 조직원이고요. 중국에 보스가 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어디로 보냈어? 대포 통장으로 받아서 바로 중국으로 송금했어요. 저는 수수료만 받았어요. 수수료가 얼마야? 건당 50만 원이요. 50만 원. 제 5천만 원을 뺏어간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에 다른 피해자도 있지? 네, 많아요. 제가 한 것만 해도 20건 넘어요. 20건. 저 말고도 20명이나 더 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은 말단 조직원입니다. 위에 보스가 따로 있어요. 그럼 제 돈은? 이미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돈은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사람을 통해 조직 전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직을요? 네. 중국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중국 공안이 보스 포함 조직원 7명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대포 통장 동결시켰어요. 일부 금액 회수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5천만 원 중 일부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국내 조직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 13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23억 원, 137명. 제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인지 깨달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전화가 온 것, 보호계좌로 돈을 옮긴 것, 5천만 원을 잃은 것, 방청석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똑같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징역 12년, 공범들 징역 7년에서 10년. 형량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맞죠? 저도 피해자예요. 3천만 원 잃었어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순덕 씨가 먼저 신고하셔서 저도 신고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5천만 원 잃었어요. 저는 1억이요. 모두가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이름만 다를 뿐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3개월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돈 일부 회수됐습니다. 1,800만 원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은행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통장에 1,8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5천만 원 중 1,800만 원을 찾은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이라도 찾아서요. 응. 그래도 3,200만 원은 못 찾았지만 엄마, 그거라도 찾은 게 어디예요? 대부분 피해자들은 한 푼도 못 찾는데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친구가 반겼습니다. 순덕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응,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저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이야기, 5천만 원 중 1,800만 원만 찾은 이야기.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순덕아. 나도 믿기지 않아. 30년 은행원으로 일했는데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은. 순덕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이거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야 해. 응?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 너처럼 당할 수 있어.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경로당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전화가 온 이야기, 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한 이야기, 5천만 원을 잃은 이야기.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 절대 믿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어떤 기관도 전화로 돈 요구하지 않아요. 보호계좌, 안전계좌 같은 것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전화 끊으시고 가족이나 경찰에 연락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순덕 씨, 저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근데 이상해서 안 믿었어요. 잘하셨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덕 씨,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어르신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 이야기 듣고 싶어 하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수치스러운 경험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한다니.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하세요. 엄마 경험이 다른 분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럴까? 네. 엄마는 피해자지만 동시에 생존자예요. 엄마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 당일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석 달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전화가 왔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했는지.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호계좌, 안전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전화 끊으시고 가족이나 경찰에 연락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어디든 가서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 고맙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지난달에 강연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네. 그 후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검찰청이라면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순덕 씨 강연 들어서 바로 알아챘어요. 전화 끊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잘하셨어요. 순덕 씨 덕분에 저는 안 당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3,200만 원을 잃었지만 이 할머니는 지켰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할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순덕 씨, 저도 강연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아내한테 이상한 전화 와서 바로 막았어요. 고맙습니다. 한 달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강연 들은 분들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한 건도 없었어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는데 오히려 예방 강연을 하신다고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었던 경험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왜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지키니까요. 제가 3,200만 원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수십 명이 지켜졌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예방 강사로 김순덕 씨의 용기 있는 고백, 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처음엔 돈 잃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더 큰 걸 얻으신 것 같아요. 더 큰 거? 네, 인생의 의미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0번이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저 때문에 당하지 않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3,200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분들의 교훈이 됐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경로당에 갑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은행원으로 30년 일한 사람도 당했어요. 중요한 건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로 가족과 경찰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예방 강사입니다. 돈은 잃었지만 목적을 찾았습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는 김순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싸워요. 함께 지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